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금토 드라마 밤에 피는 꽃입니다. 여기 15년째 소복 차림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밤을 샌 것이냐? 감히 어머님 마음에 피할 바는 아니오나 황망히 떠난 서방님 생각을 하면 그녀의 이름은 여화. 혼례당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긴 시간 수절가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부부랍디다. 얼굴 한번 못 본 서방님, 제가 이 페랭이 꽃을 닮았다는데 아십니까? 아니 너는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포시. 어머나. 미쳤느냐? 이제 시어머니 구박과 시누이 등살쯤은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경지. 도대체 시집간 시녀는 왜 이리 자주 보이는 거야? 시집살이도 장비빨이라 했던가요? 야심차게 꺼내든 것은 도토리팥?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낮에는 서러운 구박대기 신세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자아가 눈을 뜹니다. 달이 휘영청 뜨는 밤이면 어디선가 복면을 쓴 누군가가 나타나 사흘간 배를 굴고 있던 집에는 코끼를 바람 같고 빛보다 빠르며 최강 위를 날다람쥐처럼 달리는데 복면의 정체는 바로 여화였는데요. 고성을 안방처럼 누비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전설의 복면 미담으로 은밀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당상관 부인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매일같이 사당에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 굳이 남은 평생 지아비묘를 지키겠다며 청을 하지 뭡니까? 어머니 며느리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연료의 끝은 지아비를 따라 죽는 자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말로 사람을 죽이네? 불똥 튀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해야죠. 오늘 모임의 목적인 구휼 활동에 임하는데요. 할머니,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죠? 그런데 그때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차만 좌이정땡 맏며느리가 아닌 복면 히어로 미담의 자아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급한 상황에 뛰어든 또 한 사람. 위험하니 어서 나가시오. 답답할 만큼 고지식하지만 능력 하나는 출중한 금영 종사관 수호인데요. 사실 두 사람은 구면입니다. 나쁜 놈들 때려잡을 때마다 우연히 마주치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이였죠. 조여와, 정신 차려. 정신. 내가 왜 이런 게야지? 무술이 꽤 뛰어난 여인이라. 네가 나에게 휘둘렸느냐, 내가 너에게 휘둘렸느냐. 며칠 뒤 누가 감히 이 나라 호조 판서 물건에 손을 대? 누구야? 호판이 물건을 도둑 맞았다며 다급하게 신고를 합니다. 관리에 소홀했다며 늙은 노비를 매질할 만큼 끔찍하게 아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험한 호랑이는 어디 가고 웬 고양이가 있네요. 어젯밤에 내 하인 하나가 담을 넘는 시커먼 놈을 봤다고 했어. 호크자가 검은 복면을 썼다 합니까? 그래, 맞아. 검은 복면. 이것도 내가 가만히 그 여인의 짓인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 그러던 중 수상한 움직임을 전해 듣습니다. 나리 강필치기 산중백호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에 앞장서는 상단의 주인이 몰래 그림을 찾고 있다는 거였죠. 그림 하나를 찾아와. 끼니 내려온 일이니 조용하게 처리해. 필시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일 텐데. 당연히 다른 이유가 있죠. 첫째, 비싼 그림이니까. 둘째, 그림을 갖고 싶은 누군가가 시켜서. 셋째, 그림에 다른 이가 알면 안 될 비밀이 있어서. 그 말인즉 이 그림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을 감지한 수호는 미담의 거점으로 알려진 명두각에 경고장을 전하는데요. 그간 얼굴을 가린 채 여인의 몸으로 꽤 많은 일을 한 걸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을 반드시 잡을 것이니 부디 절대 내 눈에 띄지 마시오. 그림은 빠른 시일 내에 갖다 놓길 바라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호판에게 터무니없이 멍석마리를 당한 노비의 소식을 듣고 미담이 맥값으로 그림을 슬쩍 한 거죠. 변사님이 계산법을 생각해봐. 벽이 허전할까봐 친절하게 따끈따끈한 그림까지 싹 걸어두고 왔다고. 수호의 서찰을 받고 생각보다 큰 사건임을 눈치챈 여아는 그림을 돌려주기로 합니다. 내가 그 집 담을 한 번 더 넘어보지요. 이리 내놓으시오. 이리 내놓으라니까. 그쪽에 넣어놨어. 그쪽에 넣어놨어. 아이, 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림 주인의 반응을 살피기로 합니다. 야, 뭔가 이것이 그림 가름대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건 갖다 버려야지. 지금 장난하는 게인가? 큰일 났네! 다음 날 오매불망 그림을 찾던 호판이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병고를 당하시다니. 며느님도 오셨습니까? 조문 온 여아도 인사를 나누던 그때 저희는 짓이 아닙니다, 나를! 나를! 어젯밤에 방을 나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 쟤네 대감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범인이 잡히다뇨? 이거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자백도 증거도 없는 상황. 분명 달큰한 향이었는데 수호는 결국 혼자 수사에 나서는데요. 대감께서 돌아가신 날 밤 마지막으로 뭘 드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리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올려드렸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떨어? 아무리 생각해도 호판의 죽음과 꽃잎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꽃향. 아무 냄새도 안 나는구만. 그때 나리 녹았습니다. 꽃잎이 녹나요? 나리. 이 향이었다. 죽은 호판 대감의 시신에서 바로 이 향이 났어. 아니, 꽃잎의 정체가 독이었다고요? 포이즌? 호판의 그림에 손댈 수 있고 그 도구로 죽일 수 있는 자는 대감께서 안 계시니 참으로 서운합니다. 사실 호판을 죽인 진범은 그의 아내였는데요. 돈과 여자를 밝히며 가문을 더럽히는 남편을 벼르던 중 가정폭력까지 당하게 되고 꽃잎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니 이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림 속에 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궁궐에도 들어갑니다. 전하. 바로 이 향이다. 내가 맡았던 그 향이 그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내 말을.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 돌연사한 선왕도 실은 독살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하의 구중에서 자줏빛 반점을 보았고 달큰한 향이 났다시며 다시 한번 살펴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네. 일 보시게. 그리고 칭송받는 좌의정이자 여아의 시아버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사옵니다, 대감마님. 나는 번거로운 것을 아주 싫어한다. 잊지 말거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뭔가 엄청난 것이 몰려올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내가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겐가? 하지만 여아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죠. 오셨습니까? 대행손 이전에 발소리도 하십니다.
명도각의 주인 소은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복면 차림으로 못 나가실 때 대비해서 준비해뒀어요. 여아의 오른팔 연선. 여기에 수호도 미담의 정체를 알게 되며 새로운 공조를 예고하는데요. 과연 여아는 정체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이중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밤에 피는 꽃은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연인, 열려박 씨 계약 결혼전의 뒤를 잇는 작품으로 큰 기대를 모았죠. 사극 장르를 연달아 방영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송 첫 주 가구 평균 시청률에서부터 전작들을 크게 앞지르며 순항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처럼 첫 방송부터 큰 관심을 모은 요인 무엇이라고 보세요? 밤에 피는 꽃은 코믹 액션 사극이라고 하는 사극이지만 코믹 액션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연속 편성이긴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이건 새로운 사극입니다라고 어필할 요소가 충분히 있었고요. 또 여기에는 수사물의 성격도 가미되면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주인공 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긴장감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적인 캐릭터들도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라고 하는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그냥 다른 곳에 맡겨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 시대 정신과도 부합하는 면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첫 방송이 시청률이 높다는 거는 전작에 대한 기대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옷소매 붉은 끝동부터 연인, 열려박집 계약 결혼전이 이렇게 사극 수작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MBC 사극은 약간 여러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재미가 있다라는 인상을 만들면서 여기에 밤피꽃이 그 추진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1회 시청률이 높았더라도 1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2회부터는 뚝 떨어지기 마련인데 밤피꽃은 2회 시청률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첫 회에서 지루한 장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는 전통적이지만 캐릭터들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흥미롭게 진행되면서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피는 꽃의 연출이 장태호 PD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이 기존의 기대감에서 이제 2배로 업이 됐거든요. 특히나 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타지 드라마인데 거기에 코미디 성격도 굉장히 강해서 코미디 연출도 굉장히 잘 한다라고 이미 드라마 팬들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밤에 피는 꽃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미디와 액션과 또 멜로, 활극이 다 결합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장르적인 요소들의 어떤 전환을 어떻게 매끄럽게 할 것인가, 조율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회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뽑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한희 배우가 선보이는 그런 사극 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 여화라는 캐릭터가 뭐 액션도 소화하고 또 코믹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 수절과부의 한을 드러낼 때는 정통사극의 면모가 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한희 씨의 연기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최적의 역할을 맡은 것도 굉장히 주요했고 김상중 배우라든지 서희숙 배우 같이 역시나 이 장르 팬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이름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컸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에피소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밤에 피는 꽃은 낮에는 흰 소복을 입지만 밤에는 검은 복면을 쓰고 몰래 담을 넘는 수절과부의 이중 생활을 그리고 있죠. 고지식한 종사관과의 공조를 통해 독살, 인신매매, 선왕의 죽음 등 다양한 사건의 해결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매회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만큼 인상적인 장면들도 참 많았죠. 개인적으로 보면서 되게 저항 없이 웃음이 터졌던 순간이 산중 백호도를 훔쳤던 여화가 이제 대신 놓고 간 산중 곤양도가 이제 공개된 순간에 진짜 좀 저항 탁 푹 하고 웃음이 터졌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놈이 내 귀하디 귀한 비싼 그림을 이따위 그림으로 바꿔놨네. 거기서 이제 뭔가 되게 현대적인 카툰 형식으로 그려진 고양이 그림이 등장할 때 정말 이제 그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퓨전 사극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산중 곤양도를 보고 뭐 역모를 의심하는 황치달의 헛발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코믹한 에피소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도 좋았고 맹호위스라는 사자성어 아는가? 군왕이 권위를 잃으면 신하에게 제압을 당한다는 말일세. 이건 연모의 냄새네. 연모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의 그 퓨전적인 성격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쿠키로서의 못다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아가 그 몇 번의 실패 끝에 정말 종이를 구겨가면서 고양이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을 이제 못다한 이야기로 보여준 건 역시도 되게 짧지만은 어떤 현대적 감성과 조선혁의 그 에피소드를 잘 조화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서 남장을 한 여화가 필여각에 잠입을 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강필직 상단에 끌려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여화가 남장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유자재로 그 필여각을 횡보를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사실 히어로물에서의 이런 신분 위장 클리셰와 또 사극에 항상 등장하는 어떤 남장 여인 클리셰가 이렇게 교차를 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여화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조차 남성으로 위장을 해야지 본인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래야만 어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 시대 여성의 억압적인 조건들을 또 환기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회차가 진행되면서 이 여화와 수호의 로맨스가 이렇게 고조되어 가면서 굉장히 복합 장르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렇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준 장면이 6회에서 이제 여화가 용덕을 구해서 도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를 수호가 쫓아가는 이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더는 선 넘지 마시지요.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넌 이 자리 데리고 안전하게 가거라. 야씨. 거기에서 이제 수호가 멈추시오 부인하면서 여화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멈추시오 부인!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그만 멈추시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정도 일을 벌이시는 분이 그 정도 눈치도 없으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수호가 여화를 생각하는 마음, 여화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로맨스가 고조돼요. 만약 이 일이 발각되면 어찌 될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억울한 두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부인 목숨은요? 지금 제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다음 순간 여화가 이렇게 약간 수호에게 진심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말을 쫓아서 보냈기 때문에 수호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산길을 걸어서 마을까지 걸어와야 되는 코믹 시퀀스가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한 장면에서 액션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그다음에 코믹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여겨지고 이게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장점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복과 복면을 넘나드는 여화와 금이영 종사관, 수호, 깐깐한 시어머니, 금옥과 여화의 오른팔, 연선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유기적으로 얽히며 극의 분위기를 한층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를 꼽아주신다면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그 종사관 수호 캐릭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융통성 없는 게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종사관 캐릭터로서는 사실은 그 융통성 없음으로써 굉장히 좀 그 가치가 있었던 인물인데 미담의 정체가 여하임을 알고 나서 술에 취해서 막 정말 자기 형한테 거의 반주정이죠. 막 횡설수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형님께 안 알려주지요. 저는 그런 캐릭터의 간극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웃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사관 수호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다른 캐릭터로는 좌의정인 석지성 캐릭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시아버지로서 굉장히 자상하게 얘기를 하고 아내인 금옥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애처가의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런 되게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강필직을 딱 복대했을 때 그 악역을 훨씬 압도하는 카리스마 보여줄 때 또 그 간극에서 오는 진짜 되게 무서운 캐릭터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을 주는 악역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피는 꽃 같은 이런 코믹 액션 활극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이 덜하잖아요. 그럴수록 저는 정말 이제 그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악역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상중 씨가 만들어가는 지성 캐릭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코믹 액션 사극 장르를 표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코믹을 담당할 조연들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금위대장 이 치달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필 여각에서 부정부패가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적당히 또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필직이란 자를 잘 아십니까? 분명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지 안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랬겠지. 온갖 군인들은 다 끼어있는 자이니 어디선가 보고도 남았을 게야.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냥 두십니까? 잡아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우리 금영이 딱
나설 일이 여적 없었던 게지. 지극히 근엄하기만한 상사였다면 사실 이 캐릭터는 별다른 매력이 없는데 소 자체가 워낙 근엄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쇄시키는 역할로 치달이 이 캐릭터를 보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밤에 피는 꽃이다 보니까 여화라는 캐릭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많은 여성 캐릭터 주체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시대의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자신의 힘을 헤쳐나간다라는 쪽에 초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여화는 내가 지금 나로서 살기 위한 방식은 어린이나 빈민 그리고 고통받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것이다라는 그쪽에 초점이 있다는 면에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달리 여성의 어떤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서희숙 배우가 연기한 호판 부인인 난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남편을 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용덕 같은 하층민을 자기 대신에 범인으로 몰아넣어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다시 제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난경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죽임으로써 자기를 잃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남을 돕는 여화와는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도에 희생되는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나가는가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 두 인물의 대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MBC표 사극으로서의 완성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간 MBC에서는 대장금, 선덕여왕부터 옷소매 붉은 끝동, 연인 등 이 주체적인 여성이 활약하는 사극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여왔습니다. 밤에 피는 꽃 역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데요. 밤에 피는 꽃이 여성 중심 사극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완성도 있게 마무리되려면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MBC 그 명품 사극들의 계보를 보면은 MBC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전략의 중심에는 여성 중심 서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기존 사극의 문법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를 가능하게 했고 또 기존 사극의 시청층을 굉장히 넓혔다고 생각을 해요. 밤에 피는 꽃 역시 그 안에 어떤 억압받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거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진지하게 또 보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 히어로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 어떤 액션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그런 캐릭터를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여화 같은 경우에는 액션으로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주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별화된 캐릭터고 또 진보적인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정치 사극적인 색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력인 이 여화를 중심으로 한 그 액션 히어로 활극으로서의 그런 매력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그 여화의 호쾌한 액션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사극을 이제 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대적인 한계는 그리되 이제 그것을 이제 뭔가 거기서 되게 부딪히진 않고 재능이 뛰어난 주인공이 계속해서 뭔가 고난 해결을 통해서 모두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성이 겪는 시대적 차별과 한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약간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밤빛꽃의 경우 뭔가 코믹 활극이라는 장르만 따졌을 때는 전자 스타일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수절과부로서 세상의 편견과 규범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그 후자로서의 여성 서사의 가능성도 분명히 좀 품고 있고 본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자아의 문제 그리고 선왕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서 또 정의를 구현하는 시원한 그 액션 활극의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엔딩까지 흐르도록 납득 가능하게 마무리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거의 극에서 여성에게 어떤 힘을 부여하는 방식은 사실 왕이 되거나 왕의 여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대의 여성 중심 사극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밤에 피는 꽃에서 여화는 여성 중심의 극인데 사실은 권력에 다가간다기보다는 민중 계급의 편에 서 있는 권력에 어떻게 보면 반대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화가 돕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했지만 빈민이나 어린이 그리고 이제 또 뭐 수절과부처럼 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여성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는 여성이 어떤 소수자의 일부로서 소수자를 대표하고 그들을 돕는 이야기로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단순하게 뭐 여화가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입체적인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야 우리가 MBC 사극이 여성 중심 사극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면가부 히어로의 활약을 그려내며 통쾌한 대리만족을 선사한 밤에 피는 꽃. 여성 히어로물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